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열심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줌 툴바 밑에 손 흔드는 버튼 있죠? 예, 계속 올라가네요. 아주 좋습니다. 박수 소리가 지금 열심히 퍼지고 있습니다. 오, 예, 계속 올라가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일단 줌으로 처음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새로운 시도라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오프라인에서만 그동안 쭉 해왔는데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니 그동안 왜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될 정도로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이러닝 매치 포인트가 2004년도에 처음 시작돼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러닝 쪽 주요 이슈들을 상하반기 2번씩 다뤄왔는데 이번 32회에는 온라인 완전학습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 자꾸 비중을 많이 두게 되고 모든 걸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온라인의 완전학습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닝이 그동안 보완제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대체제로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아가 온라인 완전학습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 오늘 발표자분들이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이제 토론해 주실 건데 기대가 됩니다. 첫 시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상현 본부장이 원래 하기로 됐는데 목포대에 일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둘째 시간으로 좀 바꿔가 이동 중에 또 새로운 시도로 줌 강의를 또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부덕부 시간을 좀 바꿔가 원래 2번째로 돼 있던 ERP 기반의 튜터봇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ERP 기반의 튜터봇 이게 SK텔레콤에서 이제 개발해가 진행하는 건데요. SK텔레콤의 매장 담당하는 관리 상무가 송상선 본부장이라고 이 친구가 저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 요 ERP 기반 튜터봇을 3개월 전부터 열심히 이래 좀 준비하게 돼요. 저도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원래 발표하기로 했던 와우 커뮤니케이션 박흥순 대표 대신에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발표 하는 관계로 부덕불 제가 좀 대신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가지고요. 강의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다운은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끝나고 발표자별로 이제 저작권 문제로 이것도 좀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된다 하면 그분 자료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해드릴게요. 일단은 전체 자료 다운은 좀 힘들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한번 양해를 구해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 ERP 기반의 튜터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ERP 기반으로 튜터봇을 지금 도입해가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SK텔레콤인데 마침 어제 기사가 재밌는 게 났더라고요. 휴대전화 개통도 이제는 키오스크로 하게 되는 비대면 시대를 맞는다. 완전히 박스 기사로 크게 났더라고요. 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에 보면 키오스크가 나오는데 이제 SK텔레콤이든 LG든 뭐 KT든 매장 안 가고 직접 손님들이 손으로 입력해가 휴대폰을 장만하는 걸로 이것도 완전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비대면 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 휴대폰을 팔게 되는 거, 예, 슬라이드 쇼로 해달라는,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로 한번 넘겨볼게요. 예, 예. 자, 이렇게 그 키오스크로 이제 휴대폰을 판매하는 시대가 올 정도로 완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이렇게 되면 직원들 숫자가 이제 확 줄어들겠죠. 이 문제가 이제 좀 가장 심각해지는데, 아마 그 SK텔레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ERP 기반의 투터봇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ERP 기반의 투터봇을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크고, 또 하나가 매장 직원 효율적 관리하고 또 직원들 그 교육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키오스크를 쓰는 시대에 교육도 ERP 기반으로 투터봇을 그 도입해가 한 차원에서 지금 이런 솔루션을 개발한 것 같아요. 전국에 SK텔레콤 매장이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5,000개가 있답니다. 5,000개가. SK텔레콤 매장이 5,000개가 있는데 3,000개가 그 대리점이고 2,000개가 직영점이라네요. 근데 SK텔레콤 그 직영점 관리본부장이 제 친구인데, 직영점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재고 관리부터 직원들 교육, 또 그 다음에 뭐 인사 이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ERP로 이제 묶어가 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 교육도 하자. 근데 교육을 그냥 해가 될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하자. 왜? 각 직영점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직원들 직급도 다르고 또 통신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여기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1대1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ERP 기반의 투투봇을 하기로 했대요. 혹시 관주이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처럼 그 ERP 기반의 시스템으로 뭐 재고 관리, 매장 관리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대요. 그게 보지도 않고 처박혀 있어가지고. 반면에 이제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얻어가, 그러면 이걸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해주자 이래가지고 튜터봇을, 원래는 챗봇을 가지고 그 개인 맞춤형으로 그 재고 관리, 또 직원들 판매 실적 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챗봇을 도입했대요. 왜 너희 매장은 이렇게 숫자가 판매 대수가 작냐? 왜 신제품 판매가 안 되고 재고품 위주로 나가느냐? 막 이런 쪼기 위한 챗봇을 했는데, 이 자꾸 쪼는 걸로 하니까 직원들이 반발이 심해지더라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이제 긍정적인 면을 살려가지고 튜터봇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매장 관리도 잘하면서 직원들 그 동기부여도 해주는 차원에서 튜터봇이라는 컨셉으로 ERP 기반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챗봇 역할을 확 바꿔버렸죠. 직원들 동기부여 중심으로. 그러면서 뒤로는 실적도 관리하고, 이게 그 약간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 처음에 막 실적 중심으로 쪼으면 직원들 반발이 심하니까 약간 동기부여, 직원들 그 혜택도 주고 또 그 성적 좋은 직원들한테는 그 상품권도 막 써주는 그런 기능까지 넣어가 동기부여를 먼저 앞장 세우면서
튜터봇이라는 개념으로 확 접근을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더라네요. 그래서 요 직원들 본사에서 그 점장을 통해가 직원들 관리하는데 그냥 막 그 쪼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거꾸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데서 중심이 돼가 튜터봇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 지금 하니까 성과가 많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이제 튜터봇을 하게 된 거죠. 시스템 구성은 그 OKR을 접목한 ERP 기반의 튜터봇이라는 컨셉으로 어차피 SK텔레콤이라는 조직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글의 그 목표 성과 관리 시스템 OKR을 도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대 스마트폰 팔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목표를 정하게 해 가지고 거기 목표에 따라서 성과 달성했을 때 거기에 동기부여 또 뭐 그 각종 혜택들을 주는 거를 연계를 했죠. 그걸 ERP로 다 묶어가지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튜터봇을 넣어가 이 직원들이 실제로 그 뭐가 부족한지 뭐가 또 잘 되는지 역량별로 그 본사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실제로 프로모션이 이루어지도록 또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그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까지 또 RPA라고 들어보셨죠? 로봇 프로세스 오토매틱. 그러니까 판매 숫자나 재고 현황이나 이런 게 로봇이 다 뽑아내 가지고 그 각 매장별로 직원한테 다 뿌려준답니다. 이거 올해 실적 얼마, 네가 달성하기로 한 게 얼마 이런 거를 깐깐하게 체크해 가지고 뿌려주다 보니까 직원들은 꼼짝 말아죠. 한편으로는. 대신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혜택도 많이 주고 쿠폰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성과가 높게 되는 겁니다. 자, 튜튜버 서비스는 그 계속 사내 교육 효율화 아까 말씀드린 동기부여 중심으로 이래 가다 보니까 이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개인별 그 자기 개발 역량 과정도 넣어주고 이러면서 앞단에 이런 거를 많이 해주니까 직원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챗봇 시스템을 튜터봇으로 컨셉을 바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A까지 넣어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튜터봇 구조도는 실제로 뭐 각 영업장별로 그 네트워크 이제 다 구축되니까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제 친구가 레벨 1 단계에서 이거 이제 대전국의 지점들을 다 모니터링 해가 거기에 맞춰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튜터봇이 개인별 성과 관리는 철저하게 알아서 이제 해 나가고 있고요. 사내 정보 관리 시스템까지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인트라넷이 이제 무용지물 기존의 쓰레기 창고처럼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새로 챗봇, 튜터봇 개념으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 쪽 직원들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거를 자꾸 시켜줘야 좋아하니까 교육만 아니면 쪼는 걸로만 가면 당장 직원들이 반발을 하더라는 거죠. 성과 관리만 하다 보면 직원들이 식상해 하니까
아 피곤해 그냥 꺼버려. 아예 접속 자체를 안 해버리는데 약간 그 동기부여 당근을 먼저 주는 걸 앞에 배치하고 뒤로 성과 관리하는 거를 설정 넣어놔니까 이게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만 쪼기 시작하면 직원들 반발하니까 주로 직원들 동기부여시키고 성과를 높여주기 위한 자기 개발 차원으로 먼저 이걸 접근하고 튜터봇을 만드니까 이게 반발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절묘한 회사의 이익과 직원들의 개인별 동기부여하고 환상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거죠.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삼모사인 것 같기도 한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SK텔레콤 상무 친구가 밑에서부터 다 올라와가 직접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면서 고객 관리도 해보고 이러면서부터 이런 노하우를 알게 돼가 이런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크게 담고 그 다음에 이제 ERP로 성과 관리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건 제가 이때까지 기업교육 쪽 뭐 20년 동안 이러닝 하면서 특히 대학 기업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정말 새로운 컨셉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ERP가 사장대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왜? 직원들 개인별 맞춤형으로 동기부여라는 요소하고 결합을 시키기가 ERP가 그동안에 사장돼 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 살려내는 개념이라서 아 정말 이거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SK텔레콤 이 친구하고 또 이 개발했던 와우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쪽에 정말 좀 올해 의지를 가지고 기업 교육에 새로운 어떤 좀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려고요. 사원 정보, 활동 내역, 뭐 결제 기능, 개인별로 동기부여하는 것까지 다 돈도 여기서 그 쌓아주는 거죠. 성과급 이런 거. 매장에서 몇 대 더 팔리면 성과 오르는 걸 여기서 바로 쌓아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좋아하는 거죠. 직원들 좋아하는 거를 전면에 배치하는 거죠. 쿠폰도 주고 지역의 명소들 할인 혜택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바텀업 형식으로 갈 수 있더라는 거죠. ERP가 바텀업하고 결합이 돼버리니까 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사내 소식, 복지, 멘트까지 다양한 거를 막 쏟아부어 주니까요. 또 신제품 소개 영상까지 여기에 슬쩍 제품과 관련된 것도 넣어주고 또 직원들 교육도 시켜주고 특히 카테고리별로 영어, 직무, 동기유발, 취미, 교양, 가정생활, 커뮤니티 이런 거를 직원의 성향에 맞춰가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AI 튜터보까지 이래 결합이 되니까 훨씬 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데 이 튜터보시 해주는 거죠. 그에 맞춰가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학예 휴양을 어디로 갈 건지를 추천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여기에 튜터봇이 제공해 주는 거죠. 직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뭐 좋아할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 교육 시장은 완전히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고현정 이사가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외국계 기업은 거의 다 아직도 재택근무를 한대요. 왜? 사무실 나오면 감염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또 대기업, 제조업 이런 데는 코로나 한번 걸리면 공장이 폐쇄되어 버리니까 사무실도 문 닫게 되고 삼성전자 이런 데는 완전히 강남 사업 일부러 확진자는 폐쇄해 버리잖아요. 대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막급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해가
철저하게 그 교육은 비대면으로 시키고 가급적 재택근무를 유도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서는 참 그게 쉽지 않아가 그래도 사무실에 모여야 일하는 맛이 난다 얘가 막 그래도 나오는 분위기가 많답니다. 반면에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교육은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교육을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는 정도.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설득 포럼에 HRD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 그런 동향을 자주 듣는데요.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교육을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아예 이제 없어지는 풍토랍니다. 코로나 감염되면 완전히 뭐 너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변화의 속도 문제죠. 아까 외국계 기업들은 철저히 재택근무로 하면서 빨리 변화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늦고 또 기업 다음으로 그 이제 변화 순서가 쭉 나오죠. 엘빈 토플러의 제4의 물결에 보면 그 기업,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정부 부처, 관료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초중고 지금 대학 이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도 아직도 오프라인 등교하잖아요. 대학은 그래도 앞선 대학 중심으로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넘어가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다 한 대학이 많은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호남대 이문영 교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주로 많이 발표해 주실 텐데 이문영 교수님하고 잠깐 그 온라인으로 줌 준비회의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써 기말고사 끝나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다 해버렸다네요. 근데 초중고는 꾸역꾸역 학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늦은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기업은 정말 앞서 나가고 왜? 생존이 달리니까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엘빈 토플러 말대로 교육, 정부 기관들은 늦죠. 그건 뭐 현실이 그러니까 막 할 수 없는데 결론은 기업 교육은 이미 엄청 변해가지고 완전히 온라인으로 간다라는 말씀. 이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철저하게 그 회사 성과 관리 중심으로 RPA까지 넣어가 ERP 기반으로 돌리니까 타이트하게 쪼개겠죠. 대신에 뒷단으로 직원들 스트레스 덜 받게 철저하게 개인별 성과 관리를 완벽하게 직원들 엄청 쪼는 거죠. 한마디로. 도망 못 가게 여기 동그라미 주석이 계속 남아있죠. 직원들 확실하게 체크하는 거죠. 거의 죽음입니다. 그 관리자들 보면 직원들 쪼는 맛으로 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 친구지만 SK텔레콤 본부장 하는 이 친구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와나니까 더 이제 구석구석 잘 알겠죠. 반면에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많고요. 밑바닥에서 올라와가 임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애정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지독하다. 대기업 상무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직의 성과는 또 어쩔 수 없으니까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동기부여를 먼저 강조하는 걸로 컨셉을 잡은 게 저는 그나마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구성원에게 투명한 기회와 성과를 제공하고 본사 매장에는 손해 없는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 절묘하죠. 정말 머리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성과를 내야 되는 기업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전면에
구성원에게 투명한 기회와 성과를 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ERP 기반 튜터봇으로 완벽하게 조직 성과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라는 것을 그 슬로건으로 삼아서 이 ERP 기반 튜터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 저도 관심 있게 참여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튼 기여를 좀 해보려고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 교육이 새로운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99년도에 노동부 인터넷 통신훈련이 시작돼 가지고 그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으로 시작이 돼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아쉽게도 이 스마트폰이 제 목소리를 듣고 막 인식을 하네요. 아쉽게도 노동자들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 제도가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 완주도로 흘러가 기업 특유의 그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은 거의 고용보험 환급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그 기존의 기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고용보험 환급과는 완전히 별개로 우리는 환급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빠져버렸어요. 지금 고용보험 환급 운영되고 있는 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또 내일 배움 카드 그 실업자들 중심으로 실업자들 중심으로 취업 대비 훈련 이런 걸 하고 있어가 이게 환급 제대로 운영되다 보니까 조직의 창의성이나 그 자기 조직의 성격에 맞는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과정은 개발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 버리가 기업 교육은 거의 지금 막 그냥 형식적으로 고용보험 환급 제도는 거의 그냥 예산도 훨씬 좀 줄어들어 버렸고요. 옛날에는 뭐 1000억 정도까지 가다가 요즘엔 또 반으로 줄고 또 더 줄어든대요. 왜? 자꾸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클릭 이벤트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효과가 있나 의구심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이거 자꾸 예산 줄여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막 다시 살아나는 거죠. 지난번에 집합교육 대체하는 그런 간담회에 한번 그 직업능력훈련 심사평가원 그 간담회 한번 불려가 갔다 왔는데요.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그런 뭐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제 거의 분위기가 다 깔아앉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래 버리니까 김이 다 빠져버린 상태죠. 물론 돈을 또 퍼붓고 막 정책을 자꾸 이쪽으로 하다 보면 또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기존에 관성이 붙어가지고 집합교육의 어떤 분위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해가 그게 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기업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재직자들한테 돈을 주고 쿠폰 형식으로 직원들이나 실업자들이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라 하니까 자꾸 위에서 내리누르는 교육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대안은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은 철저하게 이제는
직원들 중심으로 바텀업 형태로 가야 살아남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그냥 돈을 쏟아부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계가 30분 됐네요. 지금 캐리스의 장상현 본부장님이 이제 준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제가 그 SK텔레콤 매장 교육 그 ERP 기반으로 튜튜브 활용한 교육을 그 와우 커뮤니케이션의 그 박웅현 대표가 해야 될 내용을 대신 저도 이제 여기에 개입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기업 교육이 이제 좀 새로운 변화를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실제 코로나 때문에 이미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무조건 코로나 위기 때는 그 비대면 교육으로, 집합 교육 대신에가 온라인 교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기업 교육은 올해부터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정책은 대신에 철저하게 바텀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정부에서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돈을 줄 것 같으면 개인한테 주라 이거죠. 개인한테 쿠폰을 주고, 또 기업, 또 중소기업한테 돈을 주고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교육을 받게 하자는 거죠. 자꾸 그냥 제도에서 형식적으로 고용보험 환급 틀 심사받는 그 틀 안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한 이 트레이닝 심사 틀을 그 받다 보면 차포 다 빠지고 이제 형식적인 틀만 남게 됩니다. 거기 심사 한번 받으려면 완전히 그 틀을 다 그쪽 옷으로 맞춰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ERP 기반의 그 튜터북 같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기업 교육도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돈을 줘라. 개인한테든 기업한테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저는 그 재난지원금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재난지원금 받아가 소고기 사 먹고, 또 삼겹살도 사 먹고, 또 백숙도 사 먹고 이랬는데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위기에 정부나 또 우리 지자체에서 나를 그냥 내팽겨치지 않구나, 위기에 도와준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기업교육도 그 환급 제도를 새로운 포맷으로 직원들한테 주라. 또 실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좀 받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끝으로 ERP 기반의 튜터봇에 대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약간 예.